법이 이야기하는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은 얼마일까? 네, 소품 다 이렇게 다 받으세요. 농민 이갑성 씨. 안 좋은 것들은 지난해 그가 도매시장에서 받은 부추 가격은 참담했다. 시들시들 해버리니까. 제가 700원까지 받아봤어요. 이 4kg 하나에. 수수료 뗄 건 다 떼고 하역비 뗄 거 떼고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농민. 나고 있으니까. 쭉 계산해 보니까 여름에 600만 원을 적자를 받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보다 더 힘든 게 판매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농민이 헐값에 팔아도 식탁 물가는 고공행진. 정말 싸다고 가면은 내가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다 그 중간에서 먹나? 왜 이렇게 다 비싸냐? 농산물의 헐값과 금값 사이에서 누가 돈을 버나. 출하자와 소비자는 온데간데가 없고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리그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게 고장을 난 건지를. 도박이죠. 도박 중에도 제일 큰 도박이죠. 농산물 가격을 좌우하는 도매시장.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상한 거래와 농산물 가격의 비밀을 파헤친다. 농촌에 먹구름이 짙었던 지난해. 한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50대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비보가 전해졌다. 왔는데 갑자기 농사를 지으면 제주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윤순자 씨. 견뎌내지를 못해요.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고시 부부가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후 방치된 밭을 보다 못해 올해 당근을 심었다. 여기가 그냥 공터였어요. 이걸 다 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이 흙이라는 걸 전부 다 넣어가지고 엄청 부지런하셨어요. 올 때마다 여기 있었어요. 올 때마다 숨진 부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판매에 애를 먹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내용들이니까 다 기억하죠. 이거 보세요. 근데 이런 문자가 되게 많아요. 윤 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농산물을 팔지 못한 괴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 이거 보시면 전부 이 대파도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한 개도 못 팔았어요. 삶을 포기하던 그날까지도 고 씨는 날이 저물도록 메밀밭을 갈고 있었다. 제가 아니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 그랬더니 밤을 오늘 새워야 된다는 거예요. 파종을 제때 해야 되니까. 새벽 3시. 집에 돌아온 고 씨를 맞이한 건 유서와 함께 싸늘하게 식어가던 아내. 숨진 아내를 구급차에 태워보낸 남편은 농산물 창고에서 아내의 뒤를 따라갔다. 올해 비트 20톤을 수확해놓고도 팔지 못해 창고에 쌓아둔 윤순자 씨. 숨진 고 씨 부부가 지난해에 겪었던 어려움과 막막함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파는 거는 한 2천만 원어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팔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농부가 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죽는 경우까지 생긴 거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농산물 수집 상인인 산지유통인 연합회에는 10여 장의 부고가 날아들었다. 작년, 재작년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좀 비통한 일이 많이 발생했죠. 한 9명 정도는 내가 뭐 부고 받은 것기도 하고 한 3년 정도 이거 뭐 유통인들이 그냥 하향선을 그었다고 봐야지. 뭐 1년, 2년이 아니고 한 3년 데미지가 쌓이니까 뭐 견딜 장사가 없잖아요. 국내 농산물 50% 이상이 거래되는 도매시장.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전국에는 32곳의 공영 도매시장이 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도매시장을 짓고 경매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라. 그리고 상장을 시켜라. 또 경매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매시장 법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수탁 독점을 하게 돼요. 법적으로 농산물 경매 권한을 부여받은 도매법인들. 이들은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에 붙인다. 농산물을 살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경매사가 최고가에 낙찰한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농산물 출하부터 경매까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해발 700m의 강원도 배추밭. 삼삼오오 모여 배추 수확이 한창이다. 이건 하나 떼야죠. 떼서 안 떼도 돼? 기자도 함께 작업해 중앙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 직접 출하해 보기로 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배추 가격이 폭락해 지역 산지 유통인 2명이 목숨을 끊었다며 올해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한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지만 정작 농민은 가격을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 농가들은 죽기 살기로 그냥 해가지고 진짜 내 자식처럼 해가지고 보내놔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크다요. 5시간 만에 배추 수확이 끝났다. 배추와 함께 갓 수확한 감자도 도매시장에 출하해 보기로 했다. 오늘 저희가 출하할 감자는 1,800kg 분량입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밭에서 난 감자를 선별기를 통해서 크기를 고른 뒤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해 볼 예정입니다. 비슷한 크기로 골라낸 감자는 품질도 최대한 균일하게 맞췄다. 상자마다 일일이 크기를 확인하고 트럭에 싣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다. 이 배추와 감자 5톤 분량을 싣고 직접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에 출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한 농산물을 싣고 오후 늦게서야 강원도를 출발한 트럭. 15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자 우리나라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나타났다. 각 도매법인 하역반이 등장해 감자와 배추를 경매장에 내린다. 309번 사장님 출석하시고요. 먼저 다른 영농법인에서 출하한 감자 500의 상자가 경매에 붙여졌다. 중매인들은 바쁘게 응찰가를 입력하고 경매사는 더 쓸 것을 독려한다.
드디어 기자가 출하한 감자의 경매 순서. 그런데 긴장과 기대 속에 기다렸던 것이 무색하게 경매는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가격은 어떨까? 도매법인 세 곳에 같은 날 출하한 감자 한 상자 가격이 7,000원부터 32,000원까지 4.5배나 차이가 난다. 기자가 감자와 함께 출하한 배추 역시 12개들이 특품 가격이 2배 가까이 벌어진다. 비슷한 품질로 선별해 출하했는데도 도매법인마다 경매사마다 가격은 들쭉날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솔직히 얘기로 오돌차 한 차 보내면은 운반비를 보태서 보낼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하다고요. 그렇다면 농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판 농산물을 소비자는 저렴하게 샀을까? 취재진의 경매에서 받은 감자의 평균 가격은 상자당 2만 원대. 같은 날 소비자 가격은 그 2배가 넘었다. 요즘에는 안 싸요. 왜 그럴까요? 마트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중간 상인들이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비싸진 건가? 왜 이렇게 비싸냐? 사실은 그렇게 싸지가 않다니까요. 하도 형님이 뭐라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럼 이날 배추를 판 취재팀은 얼마나 수익을 얻었을까? 기자가 출하한 배추 400여 상자의 경매 가격은 약 276만 원. 여기서 운반비와 도매법인에 떼어주는 수수료, 하차비 등으로 66만 원이 빠져나간다. 1차 유통비용만 배추값의 23%나 된다. 종잣값부터 인건비까지 그동안 들어간 영농비를 감안하면 농민은 그야말로 믿지는 장사를 한 것이다.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이거 한 7,000원에서 8,000원 가야 농가가 한 1,000원 이득을 보는데 어떨 때는 3,000원, 2,000원 이렇게 나가요. 농산물 가격이 단 몇 초 만에 결정되는 경매. 취재진이 출하한 날만 그랬던 걸까? 지난 9월 가락시장의 과일과 채소 경매는 22만여 건. 그 가운데 33%는 불과 3초 만에 가격이 결정됐다. 1초 만에 낙찰된 경우도 8,000건이 넘는다. 배추 1톤 경매 들어갑니다. 낙찰. 도매법인들은 시간이 아닌 전문성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1초, 2초 내에 경매 안 하면 하루 종일 경매해두고요. 시간이 건수가 많아서 경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사들은 엔지니어 기술자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누가 살 것이고 이러한 물건은 어느 불에 살 거고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경매사가 주관적으로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바로 그 사전에 그는 야 이거 너 얼마 지금 나 바로 너한테 줄게 해가지고 그는 충분히 단합이 가능한데 경매사하고 중도매인하고. 이 때문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사가 응찰 가격만 볼 수 있고 응찰하는 중도매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경매 방식을 바꿨다. 경매사들은 반대 의견서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매사는 응찰자의 개별적 성향과 미수금 상태 등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기준 가격 제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하는 것이 경매의 기본 원칙. 그런데 실제로는 경매사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일 빨리 누르는 사람부터 최고 고단가를 제시한 부터 나오는데 경매사가 그걸 알으면은 특정인한테 물건을 줄 우려가 있는 거죠. 당사자 중도매인하고 사전 얘기가 됐죠. 사전 얘기가 됐겠죠. 셀프 경매가? 예. 그게 비리의 온상인 거죠.
부적절한 경매 등으로 경매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58건에 달한다. 경매가 끝난 뒤 특정 중도매인을 따로 불러 1대1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도 지난해에만 24만 건으로 조사됐다. 끝난 물건이 있고 이제 진짜 입찰 보는 물건이 있고 상표 충성도가 좋은 이제 출하주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전화부터 오겠죠. 야, 그 물건 오늘 들어와? 선점을 하고 싶구나. 예. 원칙이 무너져버린 농산물 경매. 가락시장만의 문제일까? 지난 8월 기자는 쪽파 2톤을 싣고 가 광주 서부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해봤다. 경매 몇 시예요? 1시 반이. 그런데 경매가 끝난 다음에나 등장해야 할 하역반이 나타나 갑자기 쪽파를 가져가 버린다.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이 사탕 정확한 거죠. 한에서 여기가 제일 높고 또 보내주면 계산이 맞아요. 경매사도 없이 실제 경매도 하지 않고 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당시 가락시장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쪽파 가격이 7,000원 넘게 치솟았는데 경매 없이 결정돼버린 가격은 그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경매사가 어떤 공영적인 그런 역할보다도 법인에 다 종업원으로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매법인 직원인 경매사는 법인의 이해와 무관하게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사 백화점에 납품하던 최모 씨. 2013년 황당한 문자를 받는다.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읽어보니까 판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저희 코드 앞으로 판매가 됐다고 뜨는 거예요. 문자를 보낸 도매법인 거래 내역서에는 4억 원가량의 수입 과일을 산 것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최 씨가 주로 취급한 품목은 국내산 산수유. 아,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중국에 그 전자거래 하지도 않고 이 내용도 모르고 입력도 안 했고 그런 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입력을. 이 서류는 누가 만든 것일까? 도매법인의 판매 서류를 확인해 보니 거래를 승인한 사람은 도매법인의 경매사와 박모 부장. 수소문을 한 끝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매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를 거부하던 경매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송장이 쪽인데 아마 코드가 막혀서 그 이분이 코드를 바꿔서 입력을 해라. 매출을 그쪽에 잡아줘라. 그럼 저는 함부로 못하니까 그걸 왜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얘기 다 끝났다. 중도매입니다. 너무 코드를 자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잘못되면 나도 관여가 될 텐데 난 도장 못 찍겠다. 했더니 부장이 그러면 내 도장을 책상에 놓고 퇴근을 하라는 거야. 자기가 찍겠다고 내 도장. 회사 부장이 최 씨가 거래한 것처럼 입력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써서 저희한테 보내죠. 써서 보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도매법인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그런데 가격이 이미 결정돼서 들어오는 수입과일의 경우 업체들은 관행처럼 직거래를 했다. 도매법인 임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주고 판매업체에게 물건값까지 먼저 결제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구매업체에서 물건값을 받지 못하자 다른 상인에게 서류상으로 떠넘겼다고 한다. 코드가 맥히니까 그러니까 저 최 사장하고 친하니까 혹시 코드 좀 쓸 수 있느냐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너 모르겠다. 내 최 사장한테 얘기하겠다. 근데 얘기했다. 근데 불안하니까 반보증 좀 걸어주라고 요청을 했다. 이 도매법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당한 중도매인은 최 씨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몇 명 정도가 저 이리저리 걸리고 뭐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영업 담당하는데 애들이 가장 쉬운 게 수의과이래요. 수의과에는 눈에 안 보고 전자거래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불법이잖아요. 당연하죠. 이 과정에서 해당 도매법인은 수억 원의 수수료 수입과 도매법인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도매법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 씨. 서류상 자신이 산 것으로 돼 있는 과일값 4억여 원을 갚지 못해 은행 계좌와 카드까지 압류됐다. 그러니까 엉뚱한 놈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놈이 엉뚱하게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러면 아니 물건을 출고를 못 시키고 그러는데 소송 들어오고 이제 압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완전 콘에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다른 상인들 명의로 과일을 실제 사들인 중도매인은 약 50억 원의 대금을 갚지 않고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 도매법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도매법인 측에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회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저희 법인도 피해자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거래 질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 270여 건,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도 23건이나 된다. 허위 거래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한 도매법인은 2018년 58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단기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배당금은 약 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모펀드사에 배당됐다. 해당 사모펀드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가락시장 인근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나와 차에 타는 사람은 도매법인 대표인 박모 씨. 사모펀드사의 지분 100%도 그의 소유다. 도매법인의 허위 거래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결국 들을 수 없었다. 최근 이 도매법인은 가락시장에서 올린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춘천 지역 청과에 이어 서울 강서시장 청과까지 인수했다. 취재 도중 계속 문이 닫혀 있는 강서시장의 한 매장이 눈에 띄었다. 누가 와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찾아갔더만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 돌더라고. 지난 11월 초 목숨을 끊었다는 중도매인 이 씨. 사용하던 컴퓨터도 켜놓은 채 그는 왜 갑자기 세상을 떴을까? 이 씨의 지인은 그가 도매법인의 미수금 상환 요구에 심리적인 압박을 호소했다고 말한다. 혼이가 자살하기 며칠 전에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법인에서 면담을 하고 내려갔어요. 원래는 혼이가 한 미수금이 한 1억 7천 정도 있었대요. 근데 갚아서 지금 한 9천 정도도 떨어지면 않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혼이가 이제 법인 쪽에서 미수금에 대한 압박이 있고 어떻게 갚을 거냐 하니까 뭐 3년에 걸쳐서 분할로 계속 갚아주겠다 장사하면서 근데 그게 묵살이 되고 뭐 11월 2일까지 얼마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했나 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그것의 일정 비율까지 미수금을 허용한다. 중도매인은 이 금액 한도만큼 경매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소매상에게 대금을 받아 정산한다.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한 3천만 원이면은 보증금 플러스 뭐 이제 영업 능력에 따라서 뭐 추가로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사도록 해주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그래 한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난 3월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이 강서시장의 도매법인을 인수하면서 거래 한도에 대한 관리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고 한다. 장사하려면 담보를 더 갖고 오든지 아니면 돈을 더 입금을 해라.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법인측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요. 2020년 5월 며칠까지 뭐 미수에 대한 미수를 갚지 않으면 뭐 민사상 소송을 하겠다. 기존에는 진짜로 요주의 인물한테 악성 미수한테만 그런 거를 이제 집으로 이렇게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근데 적어도 결국 이 도매법인과 거래하던 중도매인 27명 중 10명이 다른 도매법인으로 거래처를 바꿨다. 길들이기 타게 시작을 한 거죠. 당장에는 영업 안 돼도 좋으니까 중도매인들 무조건 길들이기 해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시예요. 회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게 지시인데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프레스를 했어요. 인터뷰를 거절한 해당 도매법인 측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숨진 중도매인과 3년에 걸쳐 미수금을 상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일부 중도매인을 제외하고 오히려 거래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가락시장 한 도매법인 경비부장이 중도매인의 머리를 분기로 내리쳤다. 저번에 갑자기 너무 추워갖고 과일이 다 얼어버렸어. 조합장님이 회사에다 대고 이거를 책임져라 막.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우리 나도 이제 저도 이 회사 간부니까. 도매법인 경비부장에게 조합장이 폭행당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중도매인들. 우리 중매인을 자기 발바닥에 떼도 생각 안 했습니다. 도매법인은 경비부장을 해고하고 사직까지 했지만 경비부장은 최근 슬그머니 복직됐다. 도매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더불어 농산물 유통의 또 다른 주체로서 때론 경매사와 힘겨루기를 하며 가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매법인과 대등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내 도매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5천억 원이 넘는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그들의 수익은 꾸준하다. 동종 유통산업 전체든 제조까지 해서 하시든 간에 도매시장 법인의 순수익률 만큼 이익이 나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2016년 광주 지역 도매시장에서 일부 농산물을 경매 없이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끌고서 멀리 갔어요.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이제 한 차에서 도매법인 협회 직원들하고 나머지 신문기자들하고 다 같이 내려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기사를 쓰는 신문은 배제를 하고 좋은 기사를 쓰는 신문은 그거를 제공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거죠. 시의회가 주최한 지역의 소규모 토론회에 도매법인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온 기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다음 질문하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그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는 오세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 감사 과정에서부터 쭉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과연 오늘 저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는 토론회, 뭐 용두삼이라는 생각도 뭐 굉장히 계속 들고 있고요.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광주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다른 지역 도매법인에서까지 나섰다. 중도매인 사장님들 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도 오셨다 그러셨습니까? 구리의 도매시장에서 왔습니다. 구리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구리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강주 도매시장의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날 논의된 광주 도매시장 개선 방안은 무산됐다. 전국 도매시장 법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 보조금과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이곳의 자산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어떤 곳인지 직접 찾아가 봤다. 이쪽이 압력단체는 아닌가요? 협회는 정책 업무만 해요. 도매시장 법인협회에는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이 줄줄이 내려와 상근 부회장 자리에 앉았다.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농식품부에 내려온 상근 임원으로 한 명 있고 그 인원 포함해서 6명. 현재 도매시장 법인협회 상근 부회장은 농식품부 과장 출신 신모 씨. 취재진이 여러 차례 협회를 찾았지만 그때마다 자리를 비웠고. 부회장님 혹시 계세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몰라요.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건설협회라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관련 부서에 직접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면은 좀 소통이 쉬우니까 내가 동작과장을 했어요. 퇴직하기 5년 이내에. 그래서 내가 동작협회는 못 가고 그냥 그 퇴직하는 시기에 그냥 나오는 자리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는 게 뭐 농림부에서 조금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리가 이제 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협회 자리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농식품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협회에 왔다는 신모 씨. 부회장뿐만 아니라 협회의 농식품부 퇴직 관료는 또 있었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장기간 취재하던 중 취재진은 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듣게 됐다.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들이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구한다는 그 사람. 저기 농안법 저기 농림부 누구한테 좀 물어보셨었잖아요. 전문가님이요. 아, 그분이 누구시죠? 제가 서울대 전문가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지금도 모든 농안법 개정은 그분이 주관해요. 지난번에 정가 수입 매매 이제 지침 같은 거 만들 때 반드시 이분이 끼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도매법인협회 부장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장기 근속한 서모 씨. 2012년부터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법률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미쳤지. 전화로라든가 이런 거로 농림부에서 지리온다든가 관리소에서 오면은 이거 같은 거 이런 걸 정리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위탁직이에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가 도매법인 평가를 위탁한 기관. 서 씨는 도매법인 업무 검사에도 관여한다. 도매법인협회 임원으로 각종 토론회 등에서 도매법인을 적극 대변해왔던 인물이 법인 평가에 투입된 것이다. 이번에도 H에서 같이 업무 검사하는데 같이 오셨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일촉이 되면은 이제 전국의 도매시장에 이제 업무 검사 300군데 법인들 나가거든요.
도매법인협회 전직 임원이 도매법인의 퇴출 여부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업무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 지난 35년 동안 가락시장에서 퇴출된 도매법인은 없었다. 과거에 한번 저희가 모 법인을 실제 퇴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위태위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평가권을. 충청남도 연합회장을 거쳐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제18대 중앙회장을 역임하시고 자, 선서! 사단법인 지난해 2월 농업인 14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농민단체의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농업의 마중물,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 경영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기부금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도매법인 2곳이 행사 전날 이 단체에 기부금 1,500만 원을 입금했다. 저희가 1년에 그 대표, 그러니까 딱 그 받는 게 딱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도매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뭐 예를 들어 농자재 회사도 있고 농협, 아까 말씀 농협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런 데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죠. 또 다른 농민단체의 70주년 기념식에는 한 도매법인에서 8천만 원을 기부했다. 최근 5년 동안 가락시장 도매법인 5곳이 농업 관련 단체에 입금한 기부금은 4억 3천여만 원. 모두 69회에 걸쳐 지원했다. 과거에 뭐 광고 협찬식으로 해서 조금씩은 받았었는데 안 받아요 지금. 이런 거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업 관련 단체들이 발행하거나 제휴를 맺고 있는 농업 전문지들. 특정 도매법인 퇴출 강요는 농업인 불안 야기. 도매법인 위탁 수수료 징수 한도 지정은 부당. 경매사들 중도매인 응찰자 숨기기에 강력 반발. 공정위 가락시장 4대 법인 담합 제재 논란. 이 신문사들은 도매법인 관련 기사를 균형 있게 쓸 수 있을까? KBS는 광주 전남 언론학회에 주요 농업 전문지 4곳의 기사 분석을 의뢰했다. 4년 동안 해당 매체들이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현행 유지 또는 개혁 요구에 대해 다룬 기사 395건을 분석했다. 너무나 신문사마다 그 논조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 분석을 해본 결과도 이 4개 신문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논조에 따라서 굉장히 확연히 구분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매시장 개혁에 대해 4곳 중 3신문사의 기사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냈고 나머지 한 신문사는 그 대척점에 서 있었다. 공교롭게도 도매시장 개혁에 부정적인 신문사들은 도매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농업단체들과 관련된 곳. 하지만 농업단체들은 기부금과 기사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사의 논조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기사를 아예 보도하지 않는 거죠. 침묵현상.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사 밸류상 이런 기사는 당연히 다룰 만하다라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들도 다루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어요. 도매법인들은 농업 전문지 등에 최근 5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광고 선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가 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쯤, 5, 6년 전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법인협회와 도매법인들과 광고가 끊기기 시작해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농민과 소비자 단체 그리고 농업유통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경락 가격에 우리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되는 이 지금의 유통거래 질서가 맞는 것입니까? 도매법인과 경매를 거치지 않고도 도매시장에서 시장 도매인이 농민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유통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농산물이 금값이 될 때마다 농민은 별로 받는 게 없어요. 이 중간 유통 마진을 누가 먹느냐 이건데 이 단계만 줄여내면 실제로 소비자가 굳이 200원짜리 배추를 1,400원에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1999년에 법제화된 시장 도매인 제도. 예, 도매법이네. 예. 여기 보니까 시장 도매인하고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라고 해요? 서울 강서시장에 유일하게 도입돼 현재 60여 명의 시장 도매인이 도매법인들과 경쟁하고 있다. 저희 지게차가 약 한 80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이 10,000원에 입찰했으면 그 사람이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자기 수수료를 또 붙여서 팔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오면 그 몇 단계 거치면 소비자한테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바로 와가지고 바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우리 판매 가격이죠. 판매하는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다 이제 연금권 경매제의 보완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입을 촉구하는 시장 도매인제는 강서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판단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장 도매인제. 하지만 하위 규정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도대체 법보다도 더 행정입법으로도 모든 걸 막아놓는 지역에 맞는 각각의 도매시장에 맞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구조 좀 문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법 개정도 시도됐다. 2005년 강기갑 전 국회의원은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정하신대요. 그렇습니까? 네. 독점적 경매 구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나 하소연, 울부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때가 됐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근 1년 넘게 이걸 준비하고 토론도 하고 보완책도 마련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해가지고 이제 이 법안을 사실은 냈었거든요. 그러나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만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농림부였죠. 농림부 쪽에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나 주장, 요구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강기갑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농림부의 담당 유통정책과장은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다. 의원 입법안을 보면 상장 경매제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며 주체별 업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이 지난 올해 김현수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가락시장 가격이 전국 도매시장 가격의 참조 가격이 되고 또 이 강서시장 그 시장 도매인 도매상 체제의 그 기준 가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시장 도매인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년 넘게 생산자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나 뭐 많은 단체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좀 도입해서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림부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까지 최근 1년 동안 도매시장 관련한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락시장 거래제도가 독점적이라며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농식품부는 모두 반대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의 72.4%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도매시장으로서 1년에 농산물 약 4조 2천억 원어치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가락시장.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의 대주주는 모두 농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도매법인. 최근 5년 동안 총 408억 원을 배당했다. 이들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전체 영업 순이익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 심했던 지난해에도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도매법인협회는 출하자가 비싸게 팔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만큼 농민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고향의 양파, 내 삼촌 형님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받은 물건을 그 수수료를 이익금을 도매인 회사한테 다 뺏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매법인이 다 대형 그룹에서 이제 막 끼드는 거야. 진짜로 편하게 돈을 버는 거지. 왜냐면은 출하주들이 보내면 무조건 거기다가 이제 수수료만 받아 먹는 거니까. 모기업인 건설회사, 뭐 농업과 관련 없는 회사입니다. 다 컨설팅 회사 이런 쪽으로 다 배당을 가죠. 도대체 공영 도매시장이 누구를 위한 도매시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제주도에서 숨진 이웃 농민의 밭을 돌보던 윤순자 씨를 만났다. 너무 좋죠. 이거 나중에 찍으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윤 씨의 창고에는 갓 수확한 키위가 가득하다.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 손으로 벌레를 잡아가며 키운 유기농산물. 그런데 코로나로 학교 문이 닫히면서 급식으로 납품해야 할 키위가 창고에서 썩고 있는 실정이다. 윤 씨는 도매시장 경매에 내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급식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차례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번 도매시장 값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윤 씨에게 도매시장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곳. 일반 농산물의 서너 배에 달하는 유기농 재배 비용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 값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막 두근거리고 설레인다. 얼마나 나올까? 진짜 두근두근. 두근두근. 다음 날 새벽. 과일 경매가 시작됐다. 다른 농민들의 경매까지 유심히 지켜보는 윤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진다. 이날 윤 씨가 받은 키위 가격은 급식으로 납품하던 가격의 절반 수준.
31,500원하고 31,100원짜리는 경매 진행하고 그 밑으로는 불매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결국 2만 원 이하로 낙찰된 키위는 판매를 포기했다. 지금 저 가격 가지고는 좀 그랬어요, 마음이. 10kg는 웬만한 사람이 들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거든요. 저렇게 많은 양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베스트. 콜라비 봐야 된다 참. 콜라비. 콜라비 가격 역시 15kg 한 상자에 5,000원대. 10kg도 아니고. 떼고 하면 뭐가 남게. 너무 심하다 이거.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 도매 시장. 이대로 좋은 걸까? KBS 보도와 관련해서 황 씨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각종 보전금 유용과 관련해 진수조사를 지시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도매시장 전체를 확대해서 봐야겠다. 중도매인들이 이걸 모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 같아. 좀 잘하는 거. 조사하지 말고 이것도 듣는 거.